국내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박지원 전 대표 그리고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께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다. 꼬리 자르기가 아니고 머리 자르기다. 그 말에 지금 국민의당이 발끈해가지고요. 이낙연 총리하고 만나는 일정도 국회 일정을 국회 전체 전면 보이콧했죠. 보이콧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도둑이 재발 저린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의 핑계는 그런 거야. 자기들의 저기 수뇌부였잖아요. 지금 현직 이런 걸 떠나서. 그렇죠. 예. 근데 거기를 너무 모욕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 핑계 삼아가지고 이제 잘 됐다. 자, 국민의당이 자체 진상 보고서를 만들어서 막 30-40페이지 만들어가지고 냈는데 결국에 아무리 장문의 글이 나와봐야 이유미 단독범행이라고 결론 낸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봐도 국민적 정서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다른 방송에서도 그 결론을 내렸지만 일단 첫 번째 그게 지도부에서 알았든 몰랐든 그걸 공표한 죄가 훨씬 더 죄질이 나쁜데 그렇죠. 그것을 일개 당원의 조작으로 사건. 몰아가면서 면피하려고 하잖아. 첫 번째.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유추해보면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검증이 허술한 상태인 걸 알면서도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무작위로 살포했다까지는 지금까지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발끈하는 이유는 사실은 도둑이 재발 전인 게 맞아요. 네. 가슴에 비수가 꽂혔지. 네.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이런 말을 안 들으려면 최소한 안철수나 박지원이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죄송하다고 90도 인사해줬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당의 진상조사단은 이유미의 단독범행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검찰은 수사가 어디까지 갔냐면은 전에 우리 방송도 말했잖아요. 이준석까지 소환했고 그다음에 이영주다. 그러니까 이용주인데 그 전에 부단장들 2명을 김인원과 김성호를 불렀잖아. 이제 이용주의 비서까지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보좌관을, 검찰은 지금 이용주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준서가 부정하고 있긴 하지만 이준서의 연루는 검찰 입장에서는 확정된 사실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가 우리가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알았던 몰랐건 상관없이 물차별 살포한 책임까지 포함하면 국민의당은 조여오는 압박감이 그 핑계 삼아서 추미애 너무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사실 본질은 완전히 호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미안하다고 해야 돼.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을 해? 그래서 지금 막 추미애 대표의 사과와 사퇴를 그러니까 요구하고 있죠. 좀 되게 비열한 게 삼보일배가 진정성이 없었다는 등 정계 은퇴하라는 등 이게 비열한 다시 이제 이용주 의원 보좌관의 검찰 출석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야. 이용주 의원 보좌관 김모 씨 이 사람이 뜬금없이 이제 검찰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궁금할 거 아니야. 지금까지 이유미, 이준서, 김인환, 김성호까지 들어갔잖아요. 근데 현역 국회의원 관련된 사람은 없었어 지금까지는. 네. 근데 이 공명선거 출신 단장 보좌관이 출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아무 연관성도 없는데 그 사람을 불러요? 뭔가 찾아낸 거죠. 이용주와 연관성을. 뭐 이런 거 있잖아. 검찰은 말하지 않으나 불러대는 사람들을 보면서 검찰이 어디까지 향하고 있구나가 보이잖아요. 그냥 지금 이용주를 조사하기에 바로 전 단계에서 보좌관은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발뺌, 변명, 부인 이런 걸 하겠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수사 결과가 나온 거와 맞지 않으면 결국은 이용주까지 화살을 향하고 있는 거고 이용주라고 하면 그 정당 내에서 이제 조직적인 검증을 안 하는 부분이든 조작을 지시한 부분이든 이런 것들이 국민의당의 전 당이 조직적으로 한 것에 대한 코앞에까지 와 있는 맞아요. 바로 그 상황인 제대로 거예요. 보고 있습니다. 보좌관은 사실은 그렇게 큰 뭐 정치적인 사명감이 있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찰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모습으로 불안한 모습으로 들어갔거든요. 아마도 이 들어가서 많은 부분을 검찰이 힌트를 잡아낼 것 같고요. 이용주 의원도 아마 머지않아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저는 솔직히 좀 일반 분들하고 좀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해체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양당 체제에서 굉장히 어려운 정치 상황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의석수가 국민의당이 많은 거는 사실이지만 좀 줄이더라도 반 정도는 줄이더라도 적당하게 존재해 주는 게 난 좋다 이렇게 보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런 식으로 갔다가는 당 전체가 해산될 위기까지 치닫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벼랑 끝 전술을 지금 국민의당이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국민의당이 해체돼 버릴 경우이나 또는 이게 이제 선거법으로 다뤄버릴 경우에 심각한 문제 지금 그렇죠. 되거든요. 의원직도 막 상실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벼랑 끝 전술을
박지원이 펴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좀 있는데 어차피 일부를 도려낼 수밖에 없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적당하게 지금 안철수와 박지원 정도로 희생을 하고 나머지는 살려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안철수와 박지원이 버티는 순간 당은 풍지박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검찰이 뭔가 새로운 지금 정부에 보여줘야 되는데 이 보여줘야 되는 거를 만약 이 당으로 화살이 집중될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하게 국민의당이 코너에 몰릴 수 있어서 안타까워요, 저는. 네,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결자 해지라고 이 문제를 풀어내는 건 국민의당에서 풀어낼 수밖에 없어요. 검찰이 풀어내는 건 아니고요. 검찰은 처벌하는 거고 범죄자를. 이 사안을 풀어낼 수 있는 건 국민의당 내부에서 풀어낼 수밖에 없는데 아직은 그런 움직임들이 가시적으로 보이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고요. 박지원과 안철수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이용주 의원 포함해서 정말로 이 조작 사건에 깊숙이 관여된 사람들이 스스로 사과를 하고 국민의당을 걸어 나가지 않는다면 그리고 국민의당 내부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성찰의 목소리가 크게 터져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누가 뭐 다른 정당이나 다른 정치 세력이 국민의당을 와해시키려는 뭐 이런 논리에 앞서서 국민의당 스스로가 무너져가는 단계다. 그러면 이거는 온전히 국민의당이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이거 우리 당에서 잘못한 부분이야라고 좀 도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나와줘야 국민의당이 산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어질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이용주 의원 보좌를 세원했다는 의미는 안철수 후보 캠프의 공명선거 단장의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던져준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안일하게 국민의당이 버티고 있는 것은 좀 굉장히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저는 지금 오늘 국민의당의 반응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전략 두 가지를 봤는데 똥줄이 타고 코너에 몰리면 무리수를 두는 건데요. 전략이 하나는 첫 번째는 너희들 우리들 없으면 제대로 정권 끌어가는지 보자게 첫 번째 같고요. 하나 더가 이제 무리하게 되면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죠.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우리를 정치 탄압한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 두 가지 매달릴 수 있는 게 사실 국민들한테 시도 안 먹힐 거거든요. 이 두 가지 다가. 근데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고 있는 심정으로 딱 두 가지 전략을 구사하려고 하는 게 방향성이 보이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거 뭐 4%대 지지율 갖고 이게 그런 프레임이 이제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게 이제 지체인데 국민 여론과 작년에 일어난 총선에서의 민의 이게 지금 완전 괴리감 있는 상태라서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바꾸지는 못하는데 이들이 이렇게 여론전을 펴봐야 계속 작아드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에서는요 동정 여론이 중요해요. 그렇죠. 미워도 그래 그런 정도 사건이 나쁜 짓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해는 된다라는 동정 여론이 생기고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여론이 생기면 회생의 가능성이 있는데 잘못한 자가 반성하지 않고 계속 더 세게 나가면은 인간 말종이네 개새끼들 그러면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전략을 짜는 사람들이 뭔가 되게 잘못했어 지금. 아니 국민들로부터 저 안철수, 박지원 뭐 아니면 이용주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누구를 가리켜서 개새끼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국민의당 개새끼 이렇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국민의당 사람들이. 이거는 문제가 좀 심각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박스권이나 뭐네 이야기를 했어도 가장 대세론 후보로서 끌어왔던 대표적인 이유가 저는 그런 거라고 보거든요. 공감하면서 소통하고 때로는 지켜주고 싶은 자기가 어떤 사수를 안 부리니까 아까 말한 그 동정여론과 괴가 비슷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같이 지켜주고 싶은 사람 그런 거를 만들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러는 거고.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를 잠깐 이제 마무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자유한국당에서 보면 국민의당이 어쨌든 공중분해가 돼서 더불어민주당으로 가든 어쨌든 바른정당으로 가든 일단 3당 국민의당이 해체가 돼야만 바로 바른정당을 해체하거든요. 그러면 다시 홍준표가 하고 이 나라 극우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은 양당 체제로 가기를 원할 겁니다. 이게 걔네들의 로드맵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지금 국민의당이 사실상 벼랑 끝 전술을 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 주장이. 왜 그러냐면 야 니네 더불어민주당 절대 우리 해체 못 시켜. 두고 봐. 라고 하면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버팀이 결국은 홍준표 아가리에 쳐넣을까 봐 저는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면 자기들이 그 정도의 걸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를 본다면 적어도 안철수하고 박지원은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깔끔하게. 그래야 지금 이 당이 보존되고 있고 파트너십을 갖고 더불어민주당과 또는 바른정당과 해서 이 나라 구구 세력들이 다시는 정치를 할 수 없도록 방어하고 견제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국민의당이 붕괴될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 도래돼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박지원이 짱구 굴리고 있는데 제발 사과해라. 네, 사과하고 마무리 빨리 해라. 사과해라가 아니라 사과부터 해라. 네, 사과부터 해라. 네. 국내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언론 인터뷰에서 박지원 전 대표 그리고 대선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께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다. 꼬리 자르기가 아니고 머리 자르기다. 그 말에 지금 국민의당이 발끈해가지고요. 이낙연 총리하고 만나는 일정도 국회 일정을 국회 전체 전면 보이콧했죠. 보이콧했습니다. 이런 게 바로 이제 도둑이 재발절인다고 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의 핑계는 그런 거야. 자기들의 일종의 수뇌부였잖아요. 지금 현직 이런 걸 떠나서. 그렇죠. 예. 근데 거기를 너무 모욕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 핑계 삼아가지고 이제 잘 됐다. 자, 국민의당이 자체 진상 보고서를 만들어서 막 30-40페이지 만들어가지고 냈는데 결국에 아무리 장문의 글이 나와봐야 이유미 단독범행이라는 글로 낸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봐도 국민책 정서에서 보면 지금 우리 방송도 말했잖아요. 이준석까지 예. 소환했고 그다음에 이영주다. 그러니까 이용주인데 그 전에 부단장들 2명을 김인원과 예. 김성호를 불렀잖아. 예. 이제 이용주의 비서까지 불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보좌관을, 검찰은 지금 이용주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준서가 부정하고 있긴 하지만 이준서의 연루는 검찰 입장에서는 확정된 사실이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가 우리가 어제 방송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알았던 몰랐건 상관없이 물차별 살포한 책임까지 포함하면 국민의당은 조여오는 압박감이 그 핑계 삼아서 추미애 너무 그렇게 말을 해? 그러니까 사실 본질은 완전히 호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미안하다고 해야 돼. 그 상황에서 그렇게 말을 해? 그래서 지금 막 추미애 대표의 사과와 사퇴를 그러니까 요구하고 있죠. 좀 되게 비열한 게 삼보일배가 삼보일배. 진정성이 없었다는 등 정계 은퇴하라는 등 이게 비열한 맞지 않으면 결국은 이용주까지 화살을 향하고 있는 거고 이용주라고 하면 그 정당 내에서 이제 조직적인 검증을 안 하는 부분이든 조작을 지시한 부분이든 이런 것들이 국민의당의 전 당이 조직적으로 한 것에 대한 코앞에까지 와 있는 맞아요. 바로 그 상황이에요.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보좌관은 사실은 그렇게 큰 뭐 정치적인 사명감이 있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찰에 들어가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모습으로 불안한 모습으로 들어갔거든요. 아마도 이 들어가서 많은 부분을 검찰이 힌트를 잡아낼 것 같고요. 이용주 의원도 아마 머지않아 검찰 포토라인 앞에 서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게 저는 솔직히 좀 일반 분들하고 좀 생각이 달라요. 다시 이제 이용주 의원 보좌관의 검찰 출석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거야. 이용주 의원 보좌관 김모 씨 이 사람이 뜬금없이 이제 검찰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궁금할 거 아니야. 지금까지 이유미, 이준서, 김인환, 김성호까지 들어갔잖아요. 근데 현역 국회의원 관련된 사람은 없었어 지금까지는. 네. 근데 이 공명선거 출신 단장 보좌관이 출석을 한 겁니다. 그러면 검찰이 아무 연관성도 없는데 그 사람을 불러요? 뭔가 찾아낸 거죠. 이용주와 연관성을. 뭐 이런 거 있잖아. 검찰은 말하지 않으나 불러대는 사람들을 보면서 검찰이 어디까지 향하고 있구나가 보이잖아요. 그냥 지금 이용주를 조사하기에 바로 전 단계에서 보좌관은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 발뺌, 변명, 부인 이런 걸 하겠죠. 근데 그게 지금까지 수사 결과가 나온 거와 다른 방송에서도 그 결론을 내렸지만 일단 첫 번째 그게 지도부에서 알았든 몰랐든 그걸 공표한 죄가 훨씬 더 죄질이 나쁜데 그렇죠. 그것을 일개 당원의 조작으로 사건. 몰아가면서 면피하려고 하잖아 첫 번째. 그리고 조금 더 우리가 유추해보면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검증이 허술한 상태인 걸 알면서도 대선을 이기기 위해서 무작위로 살포했다까지는 지금까지는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발끈하는 이유는 사실은 도둑이 재발전인 게 맞아요. 네. 가슴에 비수가 꽂혔지. 네.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이런 말을 안 들으려면 최소한 안철수나 박지원이 공적인 자리에 나와서 죄송하다고 90도 인사해줬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 보니까 국민의당의 진상조사단은 이유미의 단독범행이라고 하고 있고 지금 검찰은 수사가 어디까지 갔냐면은